우리에게 공룡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꽤나 친숙한 존재입니다. 영화와 장난감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공룡 화석이 발견된 지자체들은 앞다퉈 이 같은 공룡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룡 화석이 발견된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시사기획 S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공룡의 콘텐츠를 진주의 하나의 명물로 이렇게 키워가는 것도 지자체에서 이런 화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 활용 가능성을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공룡이라는 화석만 봐도 이제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한 거죠. 단단한 암석 위로 크고 작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새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살았던 미지의 생물, 바로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공사 현장은 지난해 세계 지질학자들이 가장 주목한 장소입니다. 5월에 키 5m로 추정되는 대형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데 이어 반년 뒤에는 키 1m 안팎의 작은 공룡 발자국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제곱미터 정사각형 기준선 안에 찍힌 공룡 발자국의 수는 평균 20여 개, 300여 개 기준선 전체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만 4,000개가 넘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목이 긴 초식 공룡 발자국으로는 국내 최고 밀집도를, 육식 공룡 발자국으로는 세계 최고 밀집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그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대략 400평방미터 면적의 넓이에서 중소형 육식 공룡 발자국들이 아주 발도작을 찍은 것처럼 아주 밀집도 있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육식 공룡 발자국이 산출되는 상황이나 뭐 밀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세계 최고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1억 1천만 년 전 큰 호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실제 안방 곳곳에는 당시 호수물이 일렁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목을 축이거나 사냥을 위해 주변을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20km 내 진주 지역 안에만 거대한 화석 산지가 3곳이 더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석의 도시인 셈. 특히 최근 경남역 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익룡 발자국 화석을 비롯 대량의 공룡 화석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지 어류, 다양한 척추동물 화석들 또한 발견되고 있는데, 당연히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고 그것이 그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수록 학자들도 많이 흥분되기도 하고 또한 연구 열정에 더 불타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공룡과 관계 있는 지자체들도 진주 공룡 화석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황. 화석 관련 컨텐츠는 더 무궁무진하고 더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다양한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공룡을 활용한 교육, 관광 콘텐츠가 확대되는 만큼 기대감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주에서 처음 공룡 화석이 발견된 시기는 지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동면 유수리에서 공룡의 이빨 화석이 발견된 것. 1992년에는 진성면 가진리 경남과학교육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됐습니다. 지역에서 본격적인 화석 연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가보니까 이거는 발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대학에 있는 모 교수하고 같이 이제 발굴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몇 개 지점에서 한 서너 곳에서 이제 자꾸 나옵니다.
이어 2002년 진성면 상촌리 국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새와 공룡 발자국 화석이, 2009년에는 사공리의 한 야산에서 공룡 발자국이 확인됐습니다. 또 2011년에는 호탄동 경남혁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주에서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 땅속에는 많이 있었지만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준도,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우리는 그 혁신 도시가 이제 옴으로써 문화재청은 유수리와 가질리, 호탄동 화석산지의 자연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차례차례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거는 둘째치고라도 백악기 생물들, 공룡을 포함한 익룡, 포유류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어떤 종류가 살아갔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데 화석이 발견된 건 진주뿐만이 아닙니다. 하동에서는 70년대 후반에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는가 하면 육식공룡의 골격 화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 사천에서도 무인도 아두섬과 서포면 다평리, 비토리, 구랑리, 선전리 등 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룡 화석이 산출됐습니다. 또 남해 역시 가인리와 부윤리, 추도 등이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 전체로 봐도 김해와 밀양, 양산, 함양, 거창 등 3개시 2개 군에서만 화석 산출 보고가 없었을 뿐 나머지 5개시 9개 군에서 화석이 산출됐습니다. 이처럼 경남 전체에 화석이 많은 이유는 독특한 지질과 지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서쪽 지리산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지질이 화석이 발견되기 좋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층별로 나타나는 퇴적 지층의 환경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진주층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세립질의 환경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라서 보존되는 화석의 종류도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세하게 보존된 곤충 같은 어류 같은 화석들도 많이 보존되고 있고요. 백악기 시대에는 경상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분지 형태였는데 하천과 호수, 범람원의 퇴적물들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것. 이후 동쪽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져 퇴적층이 그대로 구워졌고 지금의 지방 구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란 가정입니다. 호수 깊이는 한 1000m가 안 되더라도 자꾸 깔아앉으니까 쌓이는 그 퇴적물의 두께는 10만 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육지였거든요. 육지에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공룡, 악어라든지. 또한 1억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서 창원과 사천, 고성, 하동 등도 바닷가가 아닌 육지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실제 발견된 화석이나 지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자연 문화재들은 1억 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풍화작용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열쇠가 됐습니다. 공룡 발자국들이라는 것들이 옛날 공룡들이 살고 있던 시절에 그들의 이제 생태라든지 생활 습성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해주는 중요한 화석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공룡 뼈의 화석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생활 패턴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흔적이기 때문에 빗방울 자국 화석이 점점이 찍혀있는 표본 사이로 길이 2.5cm 정도의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라도 한 듯 일직선에 일정한 보행렬을 보이는 이 화석은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형 육식공룡, 이른바 미니사우리푸스의 발자국 자체도 흔치 않지만 무엇보다 이 발자국이 가치를 가지는 건 피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경 0.5mm 미만의 다각형 돌기들이 그물처럼 촘촘히 밀집돼 있습니다.
발자국 피부가 돌기 형태로 돼 있어 충격 완화는 물론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보폭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걸어간 건지, 달린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자국의 길이를 통해 가지고 공룡의 이제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약 25cm 정도 되는 그런 까마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그동안 세계적으로 공룡 발자국 피부 흔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지만 전체 피부 흔적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주의 공룡 화석은 단순히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릴 콘텐츠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표본들을 보존하거나 전시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각 지역에서 산출되는, 특히 경남 지역에서 산출되는 그 화석 표본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은 표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건립된 지 1년이 지난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지난 2011년 경남역 신도시 부지 조성 당시 공룡과 익룡, 새, 포유류의 발자국 2,500여 개가 찍힌 대규모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가 지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지금까지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 경남개발공사가 건물 완공 후 진주시에 기부 체납하려 했지만 시가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탓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진주시는 경남개발공사에 조명시설 보충과 관람로 단차 제거 등 80여 가지 개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차장 중앙 화단도 보완 대상입니다. 하자 보수건으로 한 17건 정도 개발공사에서 실시해 준다고 했고, 지금 52건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에 사실은 문제가 이제 안전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의 온도차는 큰 편입니다. 진주시는 당초 협의대로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공사는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일부 사안에 대해선 선뜻 승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에 그때 이제 사항하고 하계사분이 오셔가지고 하계사분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조금 또 사항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면서 한 7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입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천연기념물 제390호로 지정된 내동면 유수리 화석산지는 아예 현장이 방치된 수준입니다. 쓰레기가 널려있고 현장에 있는 공룡 화석 중 일부는 도굴로 훼손되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쥐나치고. 가장 최근에 화석이 발견된 정촌면은 산단 조성공사 탓에 현장 보존이 어려운 상황. 부지 평탄화 작업 중 안방 곳곳에 금이 갔고 일부 화석은 이미 훼손됐습니다. 조사원들이 깨진 화석을 일일이 접착제로 붙여 복원할 정도입니다. 메꾸잖아요, 본드로. 그러면 이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이걸 잡아줘요. 떨어지지 말라고. 더 황당한 건 진주에만 대규모 화석산지가 대여섯 곳에 달하는데 정작 지역에 남아있는 화석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화석은 도굴이나 발굴돼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천연기념물은 현행법상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특성상 관리할 인프라만 있으면 지역에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진주는 그렇지 못했던 것. 결국 지역의 소중한 자연문화재는 여러 갈래로 쪼개져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됐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관리 보존하고 그중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화석의 대다수는 경남 지역, 특히 진주 공룡 화석입니다. 전시된 품목은 20여 개 안팎이지만 수장고에는 수천 점의 진주 화석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석은 바로 마산에서 발견된 조광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지자체가 화석을 보관, 전시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대전은 화석이나 공룡과는 크게 연관이 없었던 지역. 그런데 천연기념물센터와 지질박물관, 중앙과학관 등 세 곳에서 함께 공룡 콘텐츠를 다루며 교육과 관광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바로 공룡이 주는 힘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노래나 아니면 TV 신기해. 가치는 있죠. 학교 다닐 때도 굳이 소풍을 과학관으로 잡는 이유도 학생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접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천연기념물센터는 다양한 자연유산을, 지질박물관은 우리나라 땅의 기록을, 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것도 공룡으로 해놨잖아요. 일단 덩치가 커서 어디 구석에 넣기도 어려운 물건인 점도 있지만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전시들로 확장하려고 하는. 화석은 자연 문화재인 만큼 현지에 있을 때 가장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석이 출토된 지역은 어떠한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학계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발견된 거를 다른 지역에서 관리한다?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저는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국가적으로 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특히 관리할 인프라나 인력이 없어 문화재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땅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화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로 이관을 하게 된 거죠. 진주의 화석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그걸 언제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공룡 콘텐츠가 가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공룡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고성을 찾았습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 등 자연 환경만이 주요 관광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덕명리를 중심으로 대량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고 공룡을 스토리텔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의 한 해안에서 발견된 이 공룡 발자국들은 10여 년 뒤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주변 경치와 어우러져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진 겁니다. 2004년 공룡 박물관이 지어졌고 2006년부터는 3년마다 공룡 엑스포가 열리는 등 그야말로 공룡의 메카로 성장했습니다.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핵심 그 가치를 뭐로 할 거냐. 그래서 고성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공룡과 연계하게 되었고, 그 공룡이 어린이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다 보니까 학부모와 같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특히 공룡 박물관은 한 해 유료 관람객만 30만 명이 찾는 등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애기 어린이집 마치고 공룡 구경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집에서도 공룡 너무 좋아하고 공룡 이름도 다 외울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뼈나 화석 이런 거 실제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경남 쪽에서는 고성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올 때마다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룡 쿠키 만들기하고 피자 만들기가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흥미거리가 부족했던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셈. 고성의 성공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다른 도시들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전남 해남과 보성, 충남 태안과 공주, 경기도 화성, 서울 서대문구 등의 사립과 공립박물관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지자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공룡 발자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다양한 이제 전시관들 그리고 공룡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룡 이런 콘텐츠들에서 가장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공룡 조형물들 혹은 공룡과 관련된 이런 놀이 시설들이 이 중에는 공룡과 크게 관계없거나 아예 개인이 수집한 물품을 전시한 곳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을 모으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룡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진주시는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룡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남과 고성 등 다른 공룡 도시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진주성 등 다른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다른 도시엔 없는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진주시에서만 나오는 우리나라의 공룡 콘텐츠나 또는 파충류 또는 여러 포유의 발자국이나 어떤 골격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시관을 조성하고 연구를 하면 진주만의 어떤 그런 독특성을 갖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 전문 학예사를 고용했고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익룡 발자국 전시관 개관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 상반기 또는 뭐 조금 늦으면 하반기까지 보완할 부분들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룡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선 교육과 관광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익룡 발자국 전시관만으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학교육원에 화석 전시관이 있긴 하지만 관광이 아닌 사실상 교육 목적이 큽니다. 중생대에 약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에 자연사적인 있는 그대로의 화석을 노출되어진 노드를 통해서 바로 관찰하고 또 우리 진주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익룡 발자국 전시관 개관보다 그 이유를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 시간이 지나면 단순해질 공간만으론 눈높이가 높아진 관광객들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 일단 다른 도시엔 없는 첨단 콘텐츠를 도입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고 국비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이런 화석들을 증강이라든지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콘텐츠에 이제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반이 되는 스토리라든지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제작에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진주가 공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최대한 화석 산지를 보존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각 화석 산지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고성 등 인근 공룡 도시들과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계된 상품으로 관광 상품을 혹은 교육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애니메이션 증강 가상현실을 저희들이 갖추면은 자연히 인근 지역하고의 그런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워낙에 진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리라 보고. 공룡 콘텐츠의 주요 대상이 아이들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박물관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화석만 전시하게 된다면 그거는 죽어있는 박물관이 될 겁니다. 고성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문화와 교육, 관광 산업 분야에서 실패가 적은 아이템으로 불리는 공룡. 어쩌면 화석 산지가 있는 지자체에 주어진 하나의 기회이자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공룡 화석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룡도시 진주의 꿈은 공룡을 내세웠던 수많은 지자체의 환상 중 그저 하나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시사기획 김현우입니다.